자, 지금부터 2021학년도 후기 정보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대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정보대학원 원장님이신 김범수 원장님께서 여러분들 환영사를 간단하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원장 김범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학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정보대학원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게 되시고 또 꼭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정보대학원은 문과 쪽 학생들, 이과 쪽 학생들, 이공대 학생들 거의 반반 정도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그래서 저희 정보대학원에서는 IT를 잘 활용해서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문 인력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내에서 그러한 IT 응용 활용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20여 년간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성공적인 운영의 그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 정보대학원 행정에 대해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 IT정책전략연구소는 국내 인문사회 쪽 최고 연구소로 평가받았었고요. 또 저희 정보대학원의 산하에 3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비를 확보를 하고 또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BK21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입학하시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텐데요. BK21 사업을 지난 15년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 7년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성적 장학금, 또 TA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도 해외에서 우수한 대학의 교수님을 하시던 경험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여러분 학생 중심으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나 연구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또 교수님들 소개를 해보면 교수님들도 교내에서 연구비 수주 또 연구 역량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입학 설명회에서 정보대학원 소개를 해주실 김희웅 부원장님께서도 연세대학교 최고 우수 연구상을 여러 번 받으셨고요. 그래서 저보다 월급이 많으십니다. 최우수 연구상 1년에 한 분씩, 2분씩 이렇게 뽑았는데 거기에 뽑으시면 급여가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도 다 여기 계시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내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대학들에 비해서 하나 손 쓸 것 없이 오히려 굉장히 그 규모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는 대학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나는 문과생인데 이거 여기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나는 이과생인데 여기 와서 인문사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다 됩니다. 저희 교수님들이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다양한 백그라운드 가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고 또 졸업 이후에 경쟁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다들 즐겁게 그 과정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지금 석사과정 학생들 졸업 후에 굉장히 좋은 곳에 많이 취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도 전문대학원인데 그 교수님으로 되는 비율이 교내외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1등이라고 딱 말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다른 데서 안 좋아가지고 다른 데 데이터가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대학원은 공부를 하시면 외부의 취업도 굉장히 잘 되고
공부하는 과정에 최고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배경에 상관없이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다른 과에 비해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대학원을 믿고 그다음에 오늘 그 설명을 듣고 좀 더 잘 이해하시면서 꼭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대학원 20년이 조금 21년째인데요. 지금까지 지원 안 했는데 합격한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원하신 학생 중에서 여러분들이 강점이 있고 하시는 학생들 뽑아서 저희가 같이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트랙에 원하는 전공을 공부하시니 확인하시고 그게 나하고 맞다 하면 꼭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입학 설명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대학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 정보대학원 내의 전공과정들에 대한 소개, 교과과정에 대한 소개, 그리고 졸업요건, 취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등록금 및 장학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정보대학원의 주요 실적,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대학원에 대한 소개는 방금 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0년도에 저희 정보대학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대학원의 특징을 융복합대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문 쪽이냐, 사회 쪽이냐, 아니면 이공 쪽이냐 이렇게 딱 한정적인 게 아니라 융복합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정보대학원의 전공 트랙은 여기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저희는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를 그 분야를 트랙이라고 하는데 전공 트랙을 저희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7개의 전공 트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영 트랙, IoT 서비스 융합 트랙, ICT 콘텐츠 트랙, UX 트랙, 정보보호 트랙,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트랙, 맞춤형 융합 트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의 타이틀에서 어떤 분야인지 자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보대학원의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아까 융복합 영역에서 전문대학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학부 전공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학 전공인 학생들도 있고요. 공학적인 전공, 인문학, 사회학적인 전공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도 정보대학원에 이전에 재학을 했거나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대학원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IT 플랫폼 관련해서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정보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윗레벨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단계에서는 관련된 산업정책,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대학원의 비전은 서천화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인재 양성이 저희 정보대학원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정보대학원 과정은 크게 3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일반 과정이라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일반 과정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일반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주간에 정보대학원에 입학하여서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일반 과정이신 거고요. 그래서 이 일반 과정, 석박사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7개의 트랙, 전공 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 과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거는 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학생을 파견합니다. 그냥 직원이죠. 기업체에서 직원을 저희 정보대학원으로 교육을 위해서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박사 과정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석박사 과정에서는 첫째 관련된 트랙이 정보미디어 전략 석사 과정, 빅데이터 석박사 과정, AI 핀테크 석박사 과정, 그리고 IBK AI 빅데이터 석사 과정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 과정은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오전, 오후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비학위 과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6개월 단기 기간에 걸쳐가지고 저희 정보대학원이 AI 빅데이터 쪽에 지난 몇 년간 좀 집중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라는 그 프로그램 이름으로서 비학위 과정을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삼양홀딩스 과정, 롯데칠성음료 과정, KB금융그룹 과정
등의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를 운영해왔고 올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정보대학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과연 어느 과정에 본인이 속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계시지 않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하셔도 회사에서 50% 이상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일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보대학원의 재적생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과정, 특별 과정 또는 이제 계약학과라고 합니다. 계약학과 과정, 기업체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리는데요. 전체 일반 과정에서는 195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석박사 과정 통합해서요. 그 다음에 계약학과 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00명 정도의 학생이 조금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300, 토탈 현재 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인데, 커리큘럼에 저희가 7개의 일반 과정이 전공 트랙이 있지만 가장 공통 과목은 저희 2개의 과목을 공통으로 두었습니다. ICT 기술과 경영, 그리고 연구방법론이라는 과목을 공통 과목으로 두었고요. 그 외에 각 트랙별로, 전공 트랙별로 각 전공 필수라든가 전공 선택 과목들을 별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영 트랙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경영과 IT 정보 기술의 융합을 통한 경영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개설된 주요 과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빅데이터 분석 응용, 이러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IoT 서비스 융합 트랙입니다. IoT 서비스 융합 트랙에서는 IoT 서비스 모델에 대해 가지고 개발과 분석과 그리고 관련된 실무적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설 과목으로는 IoT 혁신과 경영, IoT 빅데이터 분석, 이러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ICT 컨텐츠 트랙에서는 ICT 미디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시장 관련 시장 분석이라든가 관련 기업 경영 전략들을 교육하고 학습하고 연구를 합니다. 관련된 주요 개설 과목으로는 디지털 경제론, 미디어 컨텐츠 산업론 등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UX 트랙입니다. 융합 분야인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관련된 개설 과목으로는 UX 기획이 이해, UX 프랙티스, 이러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트랙입니다. 정보보호 기술과 관리, 관련된 정책, 전략,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하고 연구하고요. 개설되는 주요 과목은 디지털 정보의 보안, 보호 및 활용, 그리고 사이버 보호, 보안, 이러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트랙은 AI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경영, 통계 분석의 3가지 영역이 융합된 내용을 학습하고 연구를 합니다. 관련된 주요 개설 과목은 데이터 분석과 전략, 그 다음에 비즈니스 머신러닝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융합 트랙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본인이 합격하신 분이 정보대학원 형제에 총 7개의 트랙이 있는데 7개 중에 6개의 기존에 있는 전공 트랙에 본인이 조금 안 맞고 새로운 전공을 본인이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 트랙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플렉서블한 그런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원하시는 내용을 학습을 하시고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개설 과목으로는 디지털 서비스라든지 빅데이터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일반 과정 졸업 요건은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졸업 필수 학점이 37학점이고 취득 학점의 평균이 3.0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요.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졸업 필수 학점이 55학점이고 3.0 이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반 과정에 추가적으로 박사과정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위 논문 심사, 본심사를 하기 전에 국제저명저널 SSCI 또는 SCI 2급의 주저자로 1편의 논문이 게재 또는 게재 확정이 돼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이나 공통적으로 외국어 성적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 과정의 졸업생 취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우리카드, 금융결제원,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LG U+, KT, IBM 코리아, 네이버 이러한 기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 올 3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박사 졸업생의 36.9%인 24명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현재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6.9%라는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특별과정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에서 저희 정보대학원에 재직 중인 그 직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위해서 파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오후에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과연 일반 과정으로 지원을 할지 특별 과정으로 지원할지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거기에 판단 기준은 하나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회사에서 과연 내 등록금의 50% 이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50% 이상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이런 특별 과정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오후에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학위 과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50% 이상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 과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 과정에서는 여러 개의 트랙이 있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정보미디어 전략 석사 과정. 정보미디어 전략 석사 과정은 주요로 이제 IT 통신 미디어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빅데이터 석박사 과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빅데이터 AI 관련된 이슈가 화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더스트리 영역에 대해서 국한두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과 AI 머신러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핀테크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 분야의 금융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섯 번째 IBK AI 빅데이터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정보대학원이 IBK 기업은행이죠. IBK하고 협약을 맺어서 IBK 직원들만을 위한 별도의 이런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미디어 전략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IT 통신 그러한 분야에 있는 기업체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저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커리큘럼 내용으로서는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내용, ICT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 정보보호, UX, 디지털 경영, IoT 서비스, 맞춤형 영역과 관련된 그 내용들의 과목들을 이 정보미디어 전략 과정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 AI 머신러닝의 어떤 방법론을 좀 위주로 해서 그리고 방법론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주말 과정, 특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과정에서는 빅데이터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론이라든가 텍스트 마이닝, 정형 데이터 분석 그런 내용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와 관련돼 가지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러한 과목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응용 실무 프로젝트와 관련돼 가지고 비즈니스 레이틱스, 캡스톤 프로젝트 같은 실제 적용하는 그러한 과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핀테크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산업 계열에 계신 기업체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AI 금융, AI 파이낸스, AI 관련된 IT 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과목으로는 금융시장론, 빅데이터 의사결정, 인공지능과 투자론, 핀테크와 중간 분석 이러한 과목들이 개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K AI 빅데이터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K 기업은행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IBK의 직원이어야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IBK AI 빅데이터 과정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데이터 과학, 기법과 활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머신러닝, AI 빅데이터 경영 같은 과목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학위 과정인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이거는 6개월 정도에 걸쳐가지고 총 24주에 걸쳐가지고 6개의 과목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기업체 대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특별과정과 이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 이 비학위 과정 모두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 오후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총 24주, 중간에 4주의 방학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형, 비정형 데이터 분석, 통계 방법론,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AI 머신러닝, 캡스톤 프로젝트 이렇게 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대학원의 교수진입니다. 아까 인사를 해주신 김범수 원장님, 그리고 김희용 부원장, 권태윤 교수님, 김화영 교수님, 이범규 교수님, 이상우 교수님, 이정우 교수님, 이정훈 교수님, 이준기 교수님, 이중정 교수님, 장백철 교수님, 조진 교수님, 최준호 교수님 중에 계시고요. 호재영 교수님, 이기현 교수님, 김경윤 교수님,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 정보대학원의 실무적인 내용들을 전담해 주실 여러 개공 교수님들, 겸임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더스트리 소속 실무 전문가들도 현재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은 등록금 및 장학금 내용입니다. 등록금은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첫 학기는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 포함해서 첫 번째 학기는 794만 9천 원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 학기부터는 입학금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입학금이 제외되면은 675만 4천 원 정도의 등록금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과정에 해당하는 거고요. 특별 과정 그리고 비학위 과정은 등록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이라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과정 같은 경우는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이 지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원하실 때 석사 과정으로 지원하실지 박사 과정으로 지원하실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 진학까지 염두에 두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3학기 차에 통합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학기 차에 이제 석사 과정이 아니라 통합 과정으로 바꾸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통합 석박사 과정으로 바꾸셔가지고 더 기간을 좀 줄이셔서 효율적으로 빨리 졸업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과정은 입학하고 나셔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장학금 혜택입니다. 뒤쪽에 장학금 혜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2021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성조부수 장학생 14명, 교육 조교 24명, 연구조교 12명이고 BK 장학생은 보통 한 40명 정도가 한 학기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원들은 대부분 풀타임 학생입니다. 파트타임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지 않고 그래서 풀타임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지원하시는 경우는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과정의 장학 혜택은 여러분들이 BK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은 한 학기당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420만 원의 장학금이 나옵니다.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780만 원의 장학금이 나옵니다. 박사수료는 학기당 600만 원의 장학금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등록금이 한 670만 원 정도 됐었나요? 한 학기에 입학금 빼고요. 그러면은 이제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BK 장학금만 받으면은 이제 등록금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엑스트라 인컴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석사과정 같은 경우도 2분의 1이 더 넘는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과목 조교로 여러분들이 선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목 조교로 선정이 되면은 학기당 150만 원, 그리고 연구 조교로도 선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기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든다 그러면은 박사과정으로 진학하셨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진학하셨는데 BK 장학금과 연구 조교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두 개의 장학금을 합치면은 98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690만 원의 등록금을 제외하고도 거의 한 3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여러분들의 그 생활비 보조 장학금 정도의 여유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BK 학생으로인 경우에는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연구비 최대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연구비 최대 3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연구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는 항공료와 등록비 그리고 숙박비 등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제공이 됩니다. 졸업 후의 주요 취업 현황입니다. 우선은 박사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대학에도 취업이 돼서 전임 교원으로 근무를 하거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국의 시안에 있는 교통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쿄 유니버시티 오브 사이언스 등과 같은 대학들의 전임 교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지만은 눈에 띄는 대학들이 보시면은 성명대라든지 순천향대, 이화여대, 중앙대 이러한 대학들에도 저희 정보대학원의 박사 졸업생들이 가서 전임교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체에서 취업을 하신 분들은 졸업생들 중에요. SKT, LG 플러스, KT 등의 통신사, 그리고 이제 KB국민은행 같은 금융사,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등의 기업체에 취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의 모집 요강은 보시는 것처럼 석사 과정, 박사 과정에 대해서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트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7개의 전공 트랙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자격은 보시는 것처럼 석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 지원하시는 분들은 국내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는 국내 4년제 대학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형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전형 절차입니다. 전형 절차는 입학 설명에 오늘이 있고요. 원서 접수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원서 접수가 5월 10일부터 12일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형료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면접은 5월 28일 금요일 예정입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보시는 것처럼 총 7개의 항목에 걸쳐가지고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입학지원서, 학업계획서, 대학 졸업증명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여러가지 자격증, 해당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천서도 해당자에만 하나에서 추천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여러가지 유의사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가 있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기업체에서 직원을 선발을 해서 저희 정보대학원에 교육을 보내는 그러한 과정이 특별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준은 기업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인 경우는 기업체에서 본인의 등록금을 50% 이상 지원을 해주는지 그 기준이 이 특별과정에 속하는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제출 서류는 이러한 제출 서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대학원의 학생 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학생 실적이고요. 국내 학술대회 우수 논문상은 총 11건이 있었고요. 국제 학술대회 우수 논문상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만 저희가 학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정보대학원 학생들이 학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술 활동의 퀄리티가 우수 논문상 받을 정도로 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모전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대학원 입장에서는 권장도 하고요. 그래서 총 25건의 공모전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정보대학원의 주요 실적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보대학원은 실무와 학술적인 것을 겸비한 그러한 인재를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공 트랙도 보시면 상당히 실무적이며 현재의 인더스트리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러한 이름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AI, 핀테크, IoT 서비스 융합, ICT 콘텐츠, UX 정보보,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등 되게 실무적이고 현실 트렌드를 되게 반영한 그러한 전공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연구소 연구실적 평가에서 정부대학원이 1위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BK21이라는 저희가 교육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BK21 사업은 결국은 대학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큰 수혜를 보시는 파트가 이제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타임 학생으로 정부대학원에 입학을 하시면은 BK21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장학금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사과정생 같은 경우는 BK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은 학기당 420만 원,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780만 원이었나요? 그래서 그러한 장학금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장학금은 복수계의 장학금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금 항목들이 저희 그 정보대학원에서 주는 장학금 외에 여러분들이 소속된 연구실에서 추가적으로 장학금 기회가 발생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속된 연구실에서 추가적으로 연구과제를 진행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러한 연구과제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장학금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아이디어한 경우는 여러 개의 장학금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구실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 전에는 장학금 관련돼 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고 어느 연구실에 가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장학금 혜택이 어떤 장학금이 여러분들한테 배정이 될 수 있는지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도 교수님이 최종적으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재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각 지도 교수님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각 지도 교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BK21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저희 정보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원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BK21 사업은 저희 정보대학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원들이 지원을 해서 경쟁을 거쳐서 선발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타 대학원인 경우에 그 대학원에서도 과연 BK21 사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BK21 사업을 안 하는 경우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풀이 줄어든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 지원을 관심 있는 학생분들은 정보대학원 박사 졸업생의 36.9%가 현재 국내외에서 전인교원으로 임명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연과 같이 정보대학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정보대학원의 입학설명회는 공식적인 입학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